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작년 말 애플의 환상의 무선 이어폰이죠. 에어팟 프로 출시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이는 곧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무선 헤드셋 전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에어팟 프로는 예상했던 적시에 출시해서 무려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올리면서 애플의 완벽한 효자 제품군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애플은 이 분야의 독보적인 선두 기업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어팟 프로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4월까지는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를 갈고 있는 엄청난 기업들의 반격 전략을 비롯해서 애플도 또 하나의 역대급 헤드셋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애플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오버이어 헤드폰과 제나이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준비하고 있는 무선 헤드셋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애플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에어팟 프로를 출시하면서 시장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30만원대에 사실 망설여지는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무선 이어폰 구매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유저들과 이미 에어팟을 갖고 있는 유저들, 그리고 에어팟은 아이폰을 연동했을 때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이폰을 보유하지 않은 유저들까지 끝도 없는 줄을 서가며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애플은 에어팟 성공 신화를 계속 써나갈 수 있게 되었죠. 작년의 경우 애플에서는 3월경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에어팟 2세대를 선보였었고, 또 4월경에는 무려 9시간 사용이 가능한 파워비츠 프로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놀라운 기술력과 아이폰과 연계한 생태계 전략을 통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명함조차 내밀기가 어려울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기술과 함께 자사의 서비스와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 제품들을 공개하면서 무선 이어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을 대거 공개하였습니다. 우선 가을에 애플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아마존의 경우 보스와 협력하여 에코버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아마존의 인공지능 알렉사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시장을 적극 공략하였죠. 하지만 에어팟 프로의 아성은 구경도 못하고 1월 말 2월 초에는 무려 30%의 할인 판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작년 10월 서피스 이벤트에서 다양한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는데요. 이 중 서피스 이어버즈를 공개하였습니다. 사실 2019년 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과 비슷한 완전 무선 이어폰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런 소문을 행사에서 제품을 공개하면서 확실히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서피스 버즈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AI인 코타나를 활용해서 60개 이상의 언어를 실시간 번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음성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서 $249의 비교적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맨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기대되는 제품으로 꼽힌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시 12월 출시라고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최고 책임자인 파노스는 2019년 11월 말 2020년 봄으로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노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제품의 디테일과 최고의 소비자 경험을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멀미약을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는 오픈형 이어폰임에도 불구하고 에어팟 프로와 동일한 $249라는 높은 가격, 그리고 그 무엇보다 행사에서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들은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미비하고 매우 싸구려로 느껴진다는 평가가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서피스 버즈의 소문은 올해 봄에 출시를 하지 못하고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가격으로 다시 발표될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봄에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249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없으면서 무엇보다 착용감이 불편하다면 아무리 서피스 버즈의 훌륭한 장점 전략들을 전면에 내세우더라도 다른 옵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봄 가장 기대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은 아마도 실시간 번역 기능을 포함하면서 골전도 방식의 훌륭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은 $179인 구글의 픽셀버즈 2세대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은 현재 4월 클라우드 컨퍼런스와 구글의 연례 최대 행사죠. 5월에 있을 예정이었던 I/O 행사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서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구글은 물리적인 행사를 취소한 것은 맞지만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개발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상호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글 픽셀버즈는 최근 3월 3일 인증번호 G1013으로 QI 무선 충전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에어팟 프로와 같은 대부분의 무선 이어버드는 1W에서 2W의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 이 인증 내용을 살펴보면 픽셀 버즈가 최대 5W의 무선 충전이 가능한 것을 알려줍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무선 충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실제 출시 제품에 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선 이어폰 하면 애플의 에어팟 프로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폰과 연동도 편리하고 높은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과 음질로 시장에서 압도적인 판매를 기록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선 이어폰의 성능으로만 본다면 단연 제나이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나이저는 2018년 말 최상의 음질과 가장 낮은 지연 시간을 갖고 있는 모멘텀 무선 이어폰을 선보이면서 39만 9천 원이라는 역대급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초도물량이 완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음향에 관한 가장 많은 기술력을 보유한 제나이저는 7천만 원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가격의 헤드폰을 판매하는 회사로 모멘텀 무선 이어폰은 자사 제품 중에서 저가 제품에 해당하는 이어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tX와 aptX LL 코덱을 적용했던 것은 업계에서는 신의 한 수로 불리우며 너나 할 거 없이 동일한 코덱 적용을 한 이어폰을 출시하면서 제나이저는 무선 이어폰 시장 전체 성능을 향상시킨 선구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의 귀환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나이저는 새로운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의 aptX LL 코덱을 뛰어넘는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퀄컴은 aptX 어댑티브 코덱을 2020년 신규 퀄컴 프로세서에 우선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aptX 어댑티브 코덱은 aptX LL 코덱과 aptX HD 코덱을 합친 코덱으로 음질과 딜레이 타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최신의 코덱입니다. 사실 제나이저가 이를 채용한다면 이는 이미 황제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기에 또 많은 업체들이 이를 적용할 것이 분명하고 2020년에 출시될 다양한 무선 헤드셋에 음질을 거론하는 회사들 제품 박스에는 분명히 aptX 어댑티브 코덱이 적용되었다는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나이저는 이미 작년 11월경에 업그레이드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세대를 제작 완료하였고 미국 FCC와 한국의 전파 인증도 모두 완료해서 출시 일정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세대의 경우 매뉴얼이 유출되어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전작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포함되고 배터리 성능도 향상되며 무엇보다 최상 음질이 더욱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미 음향 매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기대되는 제품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제나이저의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세대는 3월 말에서 4월 초반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기대가 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애플은 비츠의 오니어 헤드폰이죠. 비츠 솔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비츠 솔로 프로 헤드폰을 선보였습니다. H1 칩이 적용되어 더욱 부드러워진 연결과 오니어 헤드폰에서 구현하기 힘든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하였고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여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면서도 22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려 4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급속 충전 기능이 추가되어서 10분 충전으로 3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츠 특유의 다양한 색상 옵션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역시 기대가 되는 것은 애플의 최상급 헤드폰이죠. 비츠의 오버이어 헤드폰인 스튜디오 프로 버전에 대한 기대입니다. 애플의 오버이어 헤드폰에 대한 루머는 2018년 중반부터 있었는데요. 애플이 고급화 전략을 위해서 보스와 제나이저에 대항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출시가 애플의 브랜드로 출시가 될지 아니면 비츠의 라인업으로 출시가 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었죠. 하지만 작년 비츠 솔로 프로가 나오면서 비츠의 스튜디오 프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존 비츠 스튜디오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미 제공하였기에 앞서 발표된 솔로 프로와 같이 배터리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과 더불어 최상급 음질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사 제품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으로 애플 기기 간 연동이 수월하다라는 점 이외에는 큰 메리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애플은 새로운 최고급 헤드폰의 건강 기능을 포함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새로 출시하는 제품이 비츠의 스튜디오 버전이 될지 애플의 첫 헤드셋 제품이 될지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지난 2월 말 애플의 리셀러죠. 바로 타겟의 인벤토리 시스템에서 에어팟 X 제너레이션이라는 아주 생소한 제품 목록이 유출되면서 에어팟 라인업으로 애플의 로고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iOS 14 버전에서 유출된 아이콘은 명확히 애플의 라인업으로 보여질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여기에서 보여진 색상은 블랙 앤 그레이와 화이트 앤 그레이의 투톤 컬러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비츠 라인업의 헤드폰 색상이 다양한데 반해서 에어팟은 소음만 무성하고 화이트 색상 하나만 출시가 되면서 에어팟 라인업의 특징을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애플 에어팟의 라인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애플의 하이엔드 헤드셋 예상 가격은 $399 99센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50만 원대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지난 주말부터 처음으로 에어팟 프로 비츠 라인업에 대한 할인을 리셀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 하이엔드 헤드셋 출시는 3월 말에서 4월 초반에 출시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iOS 14에서 관련 이미지들이 발견된 점과 코로나19의 여세 때문이라도 충분히 가을에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업체들이 신제품 출시를 4월 출시 일정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애플로서는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는 가을에 많은 제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분산을 해서 이번 4월에 출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올해 헤드셋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트9 채널 구독과 알림 신청을 하시면 항상 최고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크고 넓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